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내일 달바글로벌이 상장하는 날입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일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화장품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아주 크게 받고 있고 공모주 시장 분위기도 아주 뜨겁잖아요. 등장하는 타이밍도 꽤 좋은데요. 다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씩 조건을 체크를 해보면서 내일 상장일을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상장하는 종목은 달바글로벌 한 종목뿐이거든요. 내일 상장하면 네이버 인기 종목 탑5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었으니까 청약하셨던 분들은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바글로벌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는데요. 2225개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었고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도 24.2%로 20%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LG CNS와 비교를 해보아도 확약 차이가 약 2배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달바글로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 했던 기관들이 더 많았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G CNS와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보고 자, 그러면 배정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청약 2일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주조합에서 일부 수량이 미달된 것을 알고 청약을 했었잖아요. 일반 투자자에게 물량이 더 많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알았던 것인데요. 그때 제가 우리 사주조합에서 약 22% 정도는 미달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정 결과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준 정도로만 딱 미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에 약 13만 주가 배정이 되었는데 78%에 해당하는 약 10만 주를 직원들은 청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주가 완판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약 80%는 청약을 했으니까요. 우리 사주가 미달된 부분이 상장일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은 40.7%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 때보다 2배 정도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50% 정도까지는 확약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었는데 결과를 보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기간 배정 물량 중에 40%는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그리고 여기 확약을 보시면 6개월과 3개월 확약 중심으로 걸려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팔지 않을 테니까 한 주라도 더 배정해달라고 했던 기관들이 많았던 그런 결과이니까요. 확약 퀄리티도 좋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 38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31.5% 물량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유통금액이 약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치고는 유통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일은 연기금 형님이 무조건 사줘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다만 문제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3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가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 상장일의 흐름이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달바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약 25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개인 주주가 약 9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이 개인 주주보다 2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조금 단합을 하고 흐름을 조금 주도를 하면서 물량을 적당히 잘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2022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약 11만 주를 주당 28,0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취득한 가격은 대부분 28,000원 아래라고 예상합니다. 공모가 절반 이하 가격으로 다들 취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스톡옵션도 정말 많이 부여를 했던데 22년부터 24년에 행사했던 물량은 주당 1,000원부터 만원으로 행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주당 2만원으로 일부 물량이 행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이
이런 스톡옵션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작게는 3배, 많게는 몇십 배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중에 아직 행사되지 않은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행사 기간이 시작되어서 상장일에 바로 행사될 수 있는 물량도 약 30만 주 정도 됩니다. 역시나 이들이 보유한 물량도 행사될 수 있는 가격은 전부 10,000원 미만이거든요. 상장일에 당연히 행사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30만 주가 이번에 공모로 모집했던 수량의 거의 절반 정도 되고요. 이렇게 30만 주가 늘어나게 되면 유통 물량이 2.5%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상장일에 이런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기대할 만한 포인트도 많거든요. 먼저 밸류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고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PR이 1분기에도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39배 정도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약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APR과 달바 글로벌은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잠시 후에 따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화장품 종목들도 대부분 PER 25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었고 VT만 PER 15배 정도로 조금 상대적으로는 낮은 밸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은 공모가 기준 PER은 16.5배로 상장하게 되는데 유사기업 중에 VT보다는 약간 높은 밸류로 상장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에 비하면 밸류가 조금 낮은 편이니까요. 밸류 측면으로 보아도 공모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APR과 비교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일단 두 종목은 수출을 왕성하게 하면서 실적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적이 대단하더라고요. APR은 이번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46억 원으로 전년보다 거의 2배가 늘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결과로 최근에 주가도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도 만만치 않은데 달바 글로벌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01억 원이더라고요. 작년 1분기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104% 증가했으니까 올해도 엄청난 실적 성장을 1분기부터 예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APR 밸류를 달바 글로벌에 적용을 해보고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APR은 1분기 순이익이 499억 원이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을 연환산을 해보면 올해 약 2천억 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오늘 오전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약 4조 2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올해 예상되는 이익 기준으로 PER은 약 21배 정도로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은 1분기 순이익이 247억 원이었으니까 연환산을 해보면 올해 약 99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R 밸류인 21.3배를 적용을 하면 적정 시가총액으로 약 2조 1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걸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주당 16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달바 글로벌이 올해 1분기에 보여주었던 좋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현재 16만 5천 원 정도가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적정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6만 5천 원은 공모가 대비 약 150% 상승한 가격입니다. 거의 2배 반 상승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보기만 해도 조금 마음이 두근두근 하실 텐데요. 여하튼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주식시장이니까요. 이 가격은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공모주 분위기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상장했던 바이오비주의 흐름을 보면 시초가부터 공모가 대비 거의 150% 상승하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시초가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수급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주 크게 떠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시작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고요. 거의 30% 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시초가에 과감하게 배팅한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수익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흐르면서 주가가 마감했으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시작 이후에 주가를 올렸으니까 좋은 분위기를 계속 연결해주는 그런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모주 투자가 아주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았던 임유논시아와 바이오비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공모가 2배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초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도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달바글로벌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내일 상장일에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달바글로벌은 기존 주주가 주식을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의 밸류와 최근 분위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최소 50% 이상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존 주주 변수만 없다면 APR 밸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았던 공모가 2배 이상 가격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주의 변수로 상장일 흐름이 이상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하튼 달바글로벌 다음날에 상장하는 인투셀도 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잖아요. 달바글로벌이 시초가 이후에 크게 상승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연결을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체크를 해보면 22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한 주를 받기 위한 증거금이 무려 7천만 원 넘게 필요했습니다. 이틀간 이자 비용은 약 9,100원이었는데 상장일에 주가가 76,000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되고요. 공모가 대비 15% 정도만 상승하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익분기점은 가뿐하게 넘기고 출발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도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도 원하는 가격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